처음에 예고했듯이 공수2 처음이 지금 모든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거든. 그래서 우린 처음에 점과 좌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를 했어요. 세 번째는 얘네들을 모아가지고 종합적인 원방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도형을 공부를 한 거야. 그럼 이 기본적인 도형을 네 번째 좌표 평면에서 이동시키는 평행이동과 그 다음에 대칭이동, 그걸 하면 빨리 들어와. 요거 식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입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점을 평행이동시키는 경우와 그 다음에 도형을 평행이동시키는 경우, 점을 대칭이동시키는 경우와 도형을 대칭이동시키는 경우로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평행이동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자,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평행하게 이동하는 거예요. x하고 y좌표를 따라서 점을 갖다가 이동시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첫 번째는 점을 이동시킬 겁니다. 이렇게 1,1이라는 점 A가 있어. 자, 얘를 갖다가 내가 이쪽으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4,3으로 A를 B라는 점으로 이동시키는 걸 목표로 할게요. 근데 우리가 점을 다룰 때 항상 좌표 평면에서는 얘를 X축과 Y축으로 분해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습관이지. 따라서 여기 있는 1은 여기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이동, 즉 X축으로 한 번, Y축으로 한 번, 이런 식으로 X축, Y축으로 이동을 하는 게 우리가 점을 이동할 때 들여야 되는 습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은 4로 가기 위해서 X축으로 얼마큼 이동했어? 3만큼 이동했죠. 그 다음에 Y좌표는 1에서 3이 되기 위해서 Y축으로 이만큼 이동을 했지. 그래서 A라는 점이 1,1이 B라는 좌표 4,3으로 평행 이동을 하기 위해선 X축과 Y축으로 분리를 해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문자로 표현할게. 점 A, B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그 점에다가 평행 이동한 길이를 점은 더해주면 끝나요. 이게 점의 평행 이동이야. 그러면 도형의 평행 이동은 왜 다르냐? 예를 들어서 이런 도형을 봅시다.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꼴 1제곱이라고 하는 원을 평행 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빨리 들어와. 그래서 여기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죠. 이걸 어디로 평행 이동시킬 거냐면 여기 있는 4,3으로 평행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뭐가 돼? 4,4고 이 원은 평행 이동을 해도 뭐가 변하지 않아요? 반지름의 길이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얘 모두를 갖다가 전부 이쪽으로 싹 다 이동을 하는 거니까 이 점 하나하나를 전부 이렇게 4,3으로 가는 만큼 전부 평행 이동시키면 돼요. 그러면 얘가 4,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원으로 평행 이동이 되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 x-4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똑같이 1의 제곱으로 평행 이동이 됩니다. 즉 차이점이 있는데, 자, 우리가 도형은요 이렇게 a, b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면 a 플러스 p 플러스 b 플러스 q, 즉 점은 어떻게 해준다? 더해준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걸 어떠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식의 형태로 볼게요. 만약에 문제에서 x, y를, 이건 점이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러면 x, 잘 들어, x 대신에 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x 대신에, x 자리에 x 플러스 p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 플러스 q를 대입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더해준다. 그럼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도형은 봐봐.
이게 x축으로 4만큼 이게 얘도 0,0을 이만큼 이동을 하기 위해선 x축으로 얼만큼 이동이 필요해요? 4만큼. y축으로 얼만큼? 3만큼 평행 이동이 되지. 그치? 자, 그런데 이 x가 뭘로 바뀌었어? x-4로 바뀌었죠. y가 뭐로 바뀌었어요? y-3으로 바뀌었지. 점은요. x 대신에 p만큼 이동하면 플러스 p로 정방향으로 더해줬단 말이죠. 플러스를 더해줬단 말이죠. y도 똑같은 걸 더해줬단 말이지. 근데 도형은 어떻게 됐어? x 대신에 아이고 깨야. x 대신에 얘 4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x 대신에 x-4로 부호가 반대로 들어갔죠. y는 y-3으로 부호가 반대로 들어갔죠. 따라서 도형은 아까 점은 그대로 도형은 반대로 이렇게 암기하면 돼. 자, 그리고 이걸 식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형의 방정식은 이제부터 이렇게 쓸 거예요. f의 x, y는 0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호를 보면 얘는 도형의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다시 f, x, y는 0이라고 하는 식을 보면 얘는 도형의 방정식이구나 생각을 하세요. 자,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f의 x라고 하는 건 뜻이 뭐예요? x로 나타난 어떤 식이잖아. 그치? 맞아? 다시 fx라고 하는 건 x로 나타난 어떤 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에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갔어? x하고 y가 들어갔지. 그러면 fx는 이렇게 x로만 이런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식으로만 나타나잖아. 그럼 x하고 y는 이쪽이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fx는 0이면 이건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서 0으로 나타나지만 x하고 y가 동시에 있으면 여기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c는 0처럼 이렇게 x하고 y에 대한 식이 왼쪽에 전부 있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태를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구별하자. 이렇게 x, y라고 하고 위 옆에 등호 0 같은 게 없으면 저건 점이에요. 그 다음에 f의 x, y 이퀄 0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야. 얘처럼 얘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해주면 얘가 x하고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f의 x, y 이퀄 0은 도형의 방정식의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x축으로 지금 얘를 도형을 x축으로 p만큼 똑같이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자,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x는 반대로 점은 그대로지만 도형은 반대로 x 대신에 x-p를 대입하셔야 돼요. 봐봐. 얘를 원의 방정식을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중심을 3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원래는 점이라면 x 플러스 4 그 다음에 y 플러스 3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도형은 x가 x-4로 바뀌고 y가 y-3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x 대신에 x-p를 대입하시고 y 대신에는 y-q를 대입해서 0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 점은 그대로 그 다음에 도형은 반대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평행이동. 어렵지 않죠? 맞아요? 자,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에서 기본으로 평행이동에 대한 거 개념 원리 익히기 한번 볼게요. 자, 229번 99페이지에 229번 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해됐어? 요거 지워도 되죠? 지워도 돼? 이해 안 됐어? 어디가 이해 안 됐어? 그냥 외우면 돼요. 이거 외우면 돼. 다시 이것만 이 모토만 외웁시다. 점은 그대로, 도형은 반대로. 볼게요. 자, 229번 보시면 그러니까 책을 한번 읽어봐. 꼼꼼하게. 내가 한 설명이 여기 그대로 다 했어요. 자, 예시를 볼게. 평행이동, 도형은 그대로, 점은 그대로, 도형은 반대로. 이것만 외우자. 자, 그러면 229번을 볼게요. 여기 7,2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점이 있잖아요. 점을 갖다가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을 얼마만큼? 4만큼 평행이동시키면 7에다가 똑같이 3을 빼주고 y좌표 2에다가 4를 더해주게 되면 얘는 4,6이 뭐가 되는 거예요? 평행 이동한 후에 이동이 점의 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29번에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전부 점을 갖다가 평행 이동시키니까 점에다가 똑같은 걸 빼주면 돼. 자, 그러면 얘를 문자로 나타낼게요. 230번 해석의 문제예요. 자, x, y라고 하는 건 점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지. 점의 평행 이동이다 라고 알아보시면 돼요. 자, 얘가 x-5 y 플러스 3으로 들어갔죠. x 대신에 x-5가 들어가고 y 대신에 y 플러스 3이 들어갔다. 는 0이 없으니까 얘는 그냥 점이야. 그럼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평행이동에 의해서 1,3을 평행이동하면은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니까 걔는 마이너스 4,6이 되겠죠. 이게 점의 평행이동이에요. 이나 어려워? 이해됐어? 아니요. 아니, 뭐가 이해가 안 됐어? 저 위에서 어. x-5로 그려봤는데 왜 y 플러스 3? 이건 문제의 조건이잖아.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평행이동 x, y가 x-5, y 플러스 3의 평행이동이에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점이니까요.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이 기호를. 이해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점도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되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231번처럼 도형이에요. 자, x축으로 어떠한 도형을 여기 잘 봐야 돼.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거기 1번을 보면은 원본 도형이 3x-2y 플러스 5는 0이죠. 얘는 도형이란 말이야. 여기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도형은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도형은 3 해놓고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죠. 도형의 방정식은 x 대신에 x-2가 들어가야 돼요. 빼준 거. 반대로 빼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y 대신에 이게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점이라면 y-3이지만 도형이라면 y 플러스 3으로 기호를 바꿔서 들어가야 된다고. 이해됐지? 플러스 5는 0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바꿔주면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플러스 5가 0이니까 이거 정리해주면 이게 도형의 평행이동이 되죠. 그러니까 이쪽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점은 되게 쉬워. 첫 번째는 평행이동시키면 그냥 그만큼 이동시키면 되는데 두 번째 식은 요게 기호를 읽었을 때 x, y라는 점을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다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평행이동의 기호에 따라서 똑같은 점들을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3만큼 그냥 더해주거나 빼주면 되죠. 그래서 점은 그대로 이동을 시켜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미나? 자,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은 다루는 게 다르다고. 얘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인데 얘가 만약에 점이라면 x는 x 플러스 2 플러스 2만큼 되고 y는 y에서 3만큼 뺀 걸로 이동이 돼요. 점이라면. 그런데 도형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반대로 하라고. 이만큼 더해지면 이만큼 x 대신에 x-2 이만큼 빼주고 y가 마이너스 3이면 y에다가 마이너스 3을 빼주고 이렇게요. 빼주세요. 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음 2번도 그럼 마찬가지로 원래 원본이 y는 x의 제곱 플러스 4잖아요. 따라서 y 대신에 뭐 대입하면 돼? y 플러스 3 얘를 빼줘. 그 다음에 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반대로 이렇게 플러스 4 요거 고쳐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얘는 지금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다라는 이 귀찮은 내용들을
232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평행이동 x, y 점의 이동이죠. 얘가 x-2, y 플러스 5가 됐어. 무슨 뜻이냐? 점이니까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도형의 방정식이 들어가 있지. 2x-y 3은 0으로 도형의 방정식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2에 x 대신에 뭘 대입해? x 플러스 2를 대입하라고. x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여기가 부호가 바뀐 x 플러스 2를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y 대신에 y 마이너스 5를 대입하세요. 빼줍니다. 마이너스 3 이꼴 0 이렇게 고쳐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평행이동은 점은 그대로 그 다음에 도형은 반대로 이것만 잘 지켜주면 식이랑 점의 결과가 제대로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됐어요? 이제 이해됐어? 자,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가연이 너 금요일 시간 아까 말한 거 6시 반 괜찮아? 안 돼 그때? 그럼 시간 언제 좋아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저기 타임테이블 보자고. 고정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 빨리 잡아야 돼. 그리고 공수2는 있잖아요. 한 번 더 반복할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공식 외우고 계시면 두 번째 할 때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보자. 자, 이거 평행이동을 이제 필수예제 1번으로 가서 이거 배운 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거기 보시면 평행이동이 뭐라고 나왔어? x, y가 점의 평행이동이죠.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b에 의하여.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x, y가 어떻게 이동이 됐냐?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b 이건 점이에요. 그쵸? 해석합니다.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예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점이 마이너스 2,32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최종 결과가 a,2로 갔다가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얘에서 얘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2에다가는 1을 더해줘야 되고 3에다가는 b를 똑같이 빼주면 얘가 되겠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그리고 b는 1 이렇게 되는 거. 이건 이해되죠? 점의 평행 이동이니까. 그냥 단순히 덧셈 뺄셈 해주는 거야. 됐어요? 이해 안 돼? 되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렇게 5,1을 마이너스 1을 어디로? 3,4로 옮기는 평행이동을 했어. 5가 3으로 변했으니까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마이너스 1이 4로 변했으니까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겠죠. 그쵸? 이거에 의해서 자, 1, 마이너스 3이 어디로 옮겨질까? 얘는 1, 마이너스 2 똑같이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다가 5를 더해주시면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2로 가겠죠. 이게 점의 평행이동이야. 개쉬워. 여러분들이 덧셈하고 뺄셈만 해주면 돼. 됐어? 자, 2번 볼게요. 2번은 점의 평행이동을 얘기를 하고 있어. 마이너스 3,4가 어디로? 마이너스 1,1로 평행이동하니까 얘는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점의 평행이동을 이제 해석을 하면 이거에 의해서 이제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도형의 방정식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럼 3에 x 대신에 미나 뭐가 들어가야 되죠 이제? x 마이너스 2? 너 감기 걸렸니? 아니요. 아프니? 네. 아 그래요. 뭐 들어가야 돼 가연이? 제일 쌩쌩해 보이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봐. 내가 그래서 지금 그 멍 때릴까 봐봐. 지금 점들은 어때요? 얘네들을 단순하게 더하거나 빼줬죠. 그렇죠? 근데 도형의 방정식을 다룰 때는 반대로 해야 된다고. 얘가 x축으로 이만큼 플러스 평행이동했지만 도형할 때는 x에서 2를 빼준 걸로 x 대신에 x-1 대입해야 된다고. 이해됐어? 자, 다음에 마이너스 y 대신에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으므로 y 플러스 3을 대입해 주셔야 되죠. 이꼴 0.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아, 플러스 2까지? 플러스 2까지. 이꼴 0. 지금 어렵지 않죠, 이거? 이게 도형의 평행이동이야. 됐어?
그래서 얘가 어디로 옮겨진대?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플러스 b 이꼴 0으로 이동된대. 얘를 전개해서 비교를 하면 이 식이 이 식이랑 똑같다. 그래서 a, b 나올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이게 도형의 평행이동이에요. 3번. 자, 이걸 이제 활용을 해볼게. 다시 도형 점은 어떻게? 그대로, 그치? 도형은 어떻게? 반대로. 다시 한번 이거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보셔야 돼요. 점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얘네들을 단순하게 점에다가 더해주면 돼. 이렇게. 하지만 도형은 식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식을 변화시켜야 되잖아. 식을, 그치? 그래서 x 대신에 x에 이게 이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x에서 얘를 반대로 빼줘야 돼요. 이만큼 평행이동만,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가면 빼준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x 대신에 x-2, x 대신에 y 대신에 y 마이너스 3 이렇게 플러스 3 부호 바꿔줘서 해주면 된다. 됐어요? 이해돼? 자, 다음 이거 가지고 실제 포물선하고 원을 평행이동 시켜볼게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방정식 이전의 도형이거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포물선을 보세요. 포물선을 평행이동 시키면 포물선의 폭과 볼록성 이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도형을 평행이동 시키면 그 도형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포물선의 본질은 뭐야? 폭과 그 다음에 볼록성과 볼록성이죠. 폭하고 볼록성. 그러니까 포물선은 평행이동을 시켜도 그 모양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원도 마찬가지야. 원을 평행이동 시키면 중심의 좌표만 변할 뿐 반지름, 원의 본질은 반지름이죠. 반지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쵸? 따라서 1번은 한번 볼게. 자, 포물선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갖다가 자,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을 잘 봐. q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식은 어떻게 변하냐? y 대신에 y-p를 대입해. 그러니까 y에서 p를 빼줘요. 는 2에 x 대신에 x에서 p 빼준 거 제곱 마이너스 4에 이렇게 도형은 그러니까 도형은 반대로 빼준다. 됐어? 자, 그래서 얘가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대요. 그때 p 값을 구하는 거지. 아, y축의 방향으로 p 플러스 이만큼이구나. y축으로 q가 아니라 p 플러스 이만큼. 자, 그럼 첫 번째는 다시 미안. 이게 y 대신에 y-p-2를 대입해주고 2에 x 대신에 x-p 제곱 마이너스 4에 x-p 플러스 5를 대입해서 얘의 꼭지점의 좌표가 x축에 있다라고 하는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에 있으니까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에 있다는 건 얘의 y좌표가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라는 얘기죠. 그쵸? 뭔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럼 볼게.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가지고 x에다가 그러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0이 되는 x값을 구하던가요. 그쵸? 두 번째 방법은 봐봐. 아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좀 쉬운 걸로 하자. 평행이동이니까 본질은 방정식이 아니고 이동이에요. 자, 그러면 얘의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나타낼게. 얘 축의 방정식 얼마예요? 우리 이차함수 배웠죠? 축의 방정식 얼마야? x 이퀄 1이지. x 이퀄 1이잖아. 자, 그때 얘 꼭지점의 y좌표는 x에다가 1을 대입한 2-4 플러스 5 이렇게 돼서 3이 뭐가 돼요? 꼭지점의 y좌표죠. 그러면 얘는요. 원본이 1,3을 꼭지점으로 하며 1,3을 꼭지점으로 하며 그 다음에 와르르 볼록이 함수란 말이야.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p 플러스 2만큼 자 1,3 위에 있던 걸 1,3 위에 있던 걸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해서 꼭지점의 y좌표가 어디로 가도록? 원점으로 가도록 만들고 싶죠. 맞아요?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 3이 y좌표 3이 0으로 가야 되지.
그럼 얘는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러면 p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이니까 p는 뭐가 돼? 여기서 p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됐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p는 얼마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 근데 이걸 굳이 우리가 식을 갖다가 도입을 한다고 하면 조금 복잡해져.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얘는 추계방정식 꼭지점 나왔으니까 y는 2에 x-1의 제곱 플러스 3 이게 꼭지점의 좌표를 포함한 원본 포물선이죠. 그쵸? 아린이 졸려? 히터를 끕시다. 히터 따뜻하고 그치? 그치. 추운 데서 따뜻한 데 들어왔더니 졸립지. 자, 꼭지점의 원본 좌표가 1,3이에요. 그쵸? 자, 이게 봐.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y 대신에 뭐 대입할까? y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 대입할 거예요. 그러니까 y 대신에 y에다가 p 플러스 2를 빼줘. 반대로 는 2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대입하세요. 3 이렇게요. 됐나요? 얘의 꼭지점의 무슨 좌표가 y좌표가 0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y는 2에 x-p-1의 제곱 플러스 5 플러스 p가 뭐가 돼야 돼요? 아니 미친. 이게 지금 이동된 후에 꼭지점의 좌표를 포함하는 포물선이잖아. y좌표 꼭지점의 y좌표 5 플러스 p가 0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p는 얼마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그러니까 식으로 하면은 복잡해져요. 하지만 그림을 그리면 좀 편하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원의 방정식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볼게요. 집중해야 돼.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으면 머리 안 들어와요. 계속 이걸 이제 따라와야 돼. 이해됐어? 안 됐어? 지금까지 한 거. 멍 때렸어? 안 때렸어? 안 때렸어요? 잘했어. 자, 2번 볼게. 어떤 평행이동에 의해서 한 거냐면은 자, 점이에요. 점이 표현되어 있죠? x, y가 점의 표현이야.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4로 됐다는 건 얘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점의 평행이동. 이거에 의해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a 이꼴 0. 이 원을 갖다가 어떻게 평행이동했느냐? x 평행이동의 결과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3으로 옮겨졌대요. 자, 그러면 원을 평행이동했으니 중심의 좌표만 평행이동을 하고 본질인 반지름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자, 그러면 우리 원의 방정식에 배운 것처럼 얘를 중심의 좌표를 포함하는 걸로 식을 바꿔줍시다. x에 대한 완전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 x제곱 플러스 4x랑 플러스 4 있어야 되죠.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는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요. 상수항 미리 넘겨주고 끝에 상수항 제곱한 걸 더해줍시다. 4 플러스 1 됐어?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볼게. 첫 번째 원의 중심 점은요.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 반지름을 제곱한 게 5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그쵸? 두 번째 원은 중심의 좌표가 1,b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제곱한 게 3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됐지. 그러면 반지름 제곱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니까 5-a가 3이어야 되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는 뭐가 돼요? 2가 되겠지. a는 2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1에서 1,b로 평행이동을 하는데 얘가 1로 갔잖아. 그치? x축으로 얼만큼? 3만큼 점이니까요. y축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그래서 1에서 b는 1에서 4를 뺀 거지. 그대로 점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점은 그대로, 도형은 반대로. 됐어?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우린 지금 도형의 방정식을 통해서 어떻게 한 거냐면 도형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도형의 방정식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원의 중심을 이동시켜서 따진 다음에 식을 비교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지? 점을 따진 거야. 이거 만약에 도형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되게 더러워져요. 왜냐? 다시 봐.
그래서 기본적인 원과 포물선은 기준이 되는 점을 이동해서 거기에서 다시 펼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얘를 식으로 하잖아? 그럼 얘가 원본식이고 얘가 두 번째 식이죠. 이 원본식을 이렇게 고치면 봐.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여러분들이 y-1의 제곱은 5-a까지 해준 다음에 자 얘를 갖다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시켜서 x-1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x-3을 대입해야 돼요.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대신에 뭐 대입해요? y 플러스 4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5-a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도 똑같이 뭐가 나와?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5-a가 나와서 똑같이 제가 저렇게 됐으니 b는 마이너스 3이고 a는 2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식을 손대든지 점을 손대든지 아무거나 손을 대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넥스트. 대칭이동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대칭이동 들어가기 전에 두 개만 한번 해봐. 239번만 좀 해보세요. 스스로. 239번만 스스로 해봐. 해봐. 이해 안 됐어? 너무 졸려요. 졸려요. 너 그럼 이리 와. 졸음 깨기 전에 졸릴 때 나와. 자, 같이 해볼까요? 자, 이 평행이동 첫 번째 239번 확인 체크 같이 한번 해볼게. 평행이동 x, y가 x-a, y 플러스 2b로 됐죠? 같이 볼게요. 자, 평행이동은 뭐가 헷갈리냐면 점은 그대로 도형은 반대로 이 문구가 조금 헷갈릴 거야.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해주는 거예요. 자, 239번 x, y가 점의 표현이죠. 얘가 x-a, y 플러스 2b가 되었어. 해석합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2b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점이니까 정방향으로 해석합시다. 이거에 의해서 포물선 y는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얘가 어떻게 변했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으로 변했어요. 자, 포물선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얘가 중심만 포물선의 뭐만 첫 번째 포물선의 꼭지점을 평행 이동시킨 거로 처리하는 방법. 자, 그러면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x 플러스 2의 아니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되죠. 그쵸? 그러면 얘는 2,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폭이 이렇게 x제곱의 개수 폭이 이렇게 되는 이제 포물선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얘 끝에 평행이동한 거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3이라서
얘 꼭지점의 좌표는 0,-3이 꼭지점이면서 0,3 아니 0,-3이 꼭지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나 이해돼? 그러면 여기 있는 2,-1이 0,3으로 가기 위해서 x축으로 점이잖아요.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도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지. 그치?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a는 2고 y축으로 2b만큼 평행이동했는데 그게 마이너스 2여야 하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첫 번째. 됐어? 자, 굳이 우리가 식으로 변환시키자면 보세요. 요 식이 y는 자 원본식이 x-2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쵸? 도형이니까 반대로 넣는 거 연습할게요. y 대신에 y-2b를 대입하고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변화시켜 준 게 뭐가 되냐면 0, x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y는 x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인데 얘가 x제곱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므로 여기에서 a가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고 2b 마이너스 1이 3이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b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즉 점으로 하든 도형으로 하든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 왜 두 개를 한꺼번에 해줬다고? 도형의 방정식을 변화시키는 방법과 점을 변화시키는 방법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됐어요? 자, 다음 두 번째 대칭 이동할 겁니다. 평행 이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번만 해보면 익숙해져요. 대신에 평행 이동 쪽에서 헷갈리는 거는 뭐다? 점과 도형의 움직임. 대신 들어가는 식. x에서 뭔가를 더해주고 빼주고가 반대다라고 하는 거. 알겠어? 점은 어떻게? 점은 어떻게? 그대로. 도형은 어떻게? 반대로. 그치? 점은 그대로, 도형은 반대로. 다시 요약할게요. 자, 어떠한 평행이동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킨다라고 하면 점은 x, y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되어야 돼요. 그쵸? 평행이동을 시키면 아리나 눈 떠야지. 그 다음에 도형은 f의 x, y 이꼴 0의 표현이 도형의 방정식이고 얘가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가 들어가서 식을 변화시켜 줘야 된다. 이게 평행이동의 헷갈리는 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합니다. 점은 그대로, 도형은 반대로. 알겠어? 점은 그대로, 도형은 반대로. 됐나요? 자, 근데 대칭 이동은 조금 쉬워요. 볼게요. 자, 대칭 이동은 조금 할만할 거야. 대칭 이동. 자, 먼저 대칭 이동은 자, 점 대칭, 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게 있고 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게 있어요. 개념부터 정해합시다. 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게 있어. 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게 있고 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점 대칭은 어떻게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떠한 도형이 있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이 도형을 일정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대칭 이동시키니? 자, 이 A라는 점을요. 이만큼 길이 같게 가고 연장선상에 이만큼 똑같은 길이만 가게 해서 여길 A 다시로 이렇게 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점을 여기서 요만큼 요 길이만큼 똑같은 길이만큼 가서 얘를 B 다시라고 하고요. 그렇죠? 여기 있는 C라는 도형을 요렇게 똑같이 가서 여기를 C 다시라고 해서 얘 세 개를 이어주게 되면 여기 있는 도형과 여기 있는 도형이 어떻게 대칭이에요? 점대칭이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말고 점대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가 되겠어? 한 단어로 정의하면.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얘가 이만큼 가서 지금 얘 점 하나하나를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이은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자, 그럼 봐. 이 점이 이 점을 향해서 그대로 가고 그만큼 갔죠. 정체는 180도 회전 이동이에요. 똑같은 길이만큼 점에 대해서 이 길이만큼 180도 회전 이동입니다. 180도 회전 이동. 그래서 점대칭은 한마디로 말하면 180도 회 먹고 싶다. 아유. 배가 고파서. 회전 이동이에요. 회전 이동. 이해됐어요? 회전 이동이에요. 그래서 점대칭은 180도 회전 이동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정체고. 자, 선대칭은 우리 되게 많이 해봤어. 선대칭은 뭐냐면 딱 일정한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으로 접은 거지. 그쵸? 일정한 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으로 접은 거지. 여기서 앞에서 보고 있으면 아린이가 눈을 감았다가 이렇게 감았다가 뜨잖아? 그러면 제가 감고 있으면 가인이가 뜨고 있고, 제가 뜨고 있으면 가인이가 이렇게 되고 있어서 마치 틱틱하는 것처럼 눈이 서로 이렇게 졸고 있는 게 교대로 졸고 있냐, 이씨. 두 놈이 앞에서. 자, 선대칭이라는 거는 그 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데칼코마니 있죠. 해봤지? 초딩 때 해봤잖아. 이거 안 해봤어? 안 해봤어? 뭔지 몰라? 왜 미술 시간에 도화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물감을 가져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반 접어서 이쪽에다 막 물감 이렇게 칠한 다음에 반으로 딱 접어버리면 얘가 똑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가 있지. 안 해봤어? 해봤잖아. 이게 선대칭이야. 선대칭. 그러니까 선대칭은 일정한 선에 대해서 뭐가 돼요? 복사가 돼요. 복사가 된다고. 돈 복사 뭐 이런 거. 좋겠다. 그치? 그래서 선대칭은 데칼코마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일반적인 미술에서 쓸 게 아니므로, 자 보세요. 좌표 평면에서의 일반적인 점하고 일반적인 선, 일정한 선, 특정한 점과 선을 소개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좌표 평면에서 선은 일단 네 가지가 있다고 보면 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X축이에요. X축이 하나의 선이야. 두 번째는 Y축이에요. 자, 세 번째는 Y는 X예요. 네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예요. 좌표 평면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외워야 되는 건 이 네 가지 선입니다. X축, Y축, 그 다음에 Y는 X, Y는 마이너스 X. 자, 그 다음에 점은요, 딱 하나만 외워주면 돼. 원점 하나만 외워주면 돼. 원점. 그래서 너는 모자 쓰고 자고 있어. 야, 이게 셋이서 이렇게 돌림방울을 이렇게 졸면 어떡해? 이씨. 점대칭이야. 자, 그럼 봐. 만약에 여기에 A, B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A, B를 1번 X축 그러니까 X, Y를 첫 번째 X축에 대해서 한번 대칭을 시켜볼 거야. 점을. 두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볼 거예요. 세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볼 거야. 네 번째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볼 거야. 여기 왜 로마자야? 네 번째. 다섯 번째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 A, B가 어떻게 변할까를 고민을 해볼 거예요. A, B를. 자, 첫 번째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A,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잖아. 그럼 X축 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니까 여기 요렇게 가서 여기가 대칭점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X좌표는 동일하고요. Y좌표만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B로 바뀌지. 됐어? 그래서 결론을 얘기할게. 얘를 A,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X값은 그대로인데 Y가 반대로예요.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Y가 반대야. 됐어? 자,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킬게요.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킬게. 그러면 Y좌표는 동일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인 A만큼이 요 반대로 갔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A, B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 B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뭐가 변해? x가 부호가 변함. 됐니?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킬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y x 대칭을 얘를 y는 x에 대해서 요렇게 이제 이렇게 선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정현 좌표를 볼게. 얘 의미가 뭐냐면 y하고 x하고 바꿔 쓸 수 있다거든요. y하고 x하고 교체할 수 있다야. 따라서 a, b가 얘가 y하고 x가 바뀐 채로 돼요. 외우기 쉽지? 졸지 마. 그렇게 눈 계속 뜨려고 노력해. 잘하고 있을. 자, 네 번째. 이거 y 꼴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디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야? 요 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죠. a, b를. 그럼 얘가 어디로 가겠어? 아이고 깨야. 여기 어딘가로 가겠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자, 그럼 잘 봐. 모두 바뀌었어. x좌표하고 y좌표가 모두 바뀌었죠. 음수로 모두 바뀌었죠. 그 다음에 모두 동시에 바뀌냐면 y 꼴 마이너스 x니까 얘는 이거 여기 x하고 y 자리를 바꾼다. 그치? x하고 y 자리를 바꾸면서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됐어요? 됐어요? 다시 특히 y 꼴 x하고 y 꼴 마이너스 x 대칭을 잘 봐야 돼. y 꼴 x의 의미는 두 자리를 교체할 수 있음. x하고 y 자리를 교체할 수 있음. 그래서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주면 b, a가 되겠고요. y 꼴 마이너스 x는 얘가 x하고 y하고 자리가 바뀌면서 둘 다 마이너스가 들어감. 이렇게 해요. 그쵸?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 남았어? 원점 대칭 남았죠. 자, 원점 대칭은 뭐냐면 180도 회전이동이라고 그랬어. 회전이동. 그쵸? 그러면 얘를 원점을 중심으로 180도 회전이동 시켰을 때도 뭐가 안 바뀌어? 이 길이 대 이 길이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안 바뀌죠. 맞아요. 그러니까 x좌표하고 y좌표에 뭐만? 마이너스만 해둔 채로 이렇게 변한다. 따라서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a,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변하고요. 그게 뭐랑 헷갈리지 않도록 y는 마이너스 x와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이게 선대칭과 점대칭이야. 됐어?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이동시킨 거냐면 점을 갖다가 대칭 이동을 시켰지. 아우, 발음 꼬여.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평행 이동에서 점과 도형을 구분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대칭 이동에서는 도형을 이동을 해도 점과 똑같아. 같은. 자, 그러면 도형도 이렇게 써볼게요. 도형은 a, b가 아니라 이거지. f의 x, y 이꼴 0이 도형이죠. 그쵸? 보세요. x축, 얘 집중해야 돼. x, y를 x, y라는 도형의 방정식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f의 얘도 y만 마이너스로 바뀌어. 이렇게. 자, 만약에 어떤 도형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하는 도형을 내가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y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 똑같이 마이너스 y가 들어가면 돼요.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자, 그 다음에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제는 x좌표가 반대로 부호가 바뀌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외워둬야 돼요. 다음에 y 꼴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y하고 x하고 서로 문자가 바뀌면 돼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y하고 x하고 문자가 바뀌면서 마이너스도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꼴 0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대칭 이동은 어떻다? 똑같다. 대칭 이동은 똑같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친구가 있어. 선생님, 어차피 얘나 모두 x하고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뭐가 다른가요? 보세요. 개수가 다른 경우가 문제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O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이 직선을 y 이꼴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얘가 x가 마이너스 y로 바뀌어야 되죠. y는 마이너스 x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거고, 만약에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다 그러면 x하고 y의 부호는 변하는데 x하고 y 자리가 안 바뀌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y 플러스 c는 0처럼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다른 것들 식의 표현 형식은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대신 대입했을 때 차이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 안 보고 어떻게 이해했어 우리 아린이? 잘 잤어? 아니 딱 있잖아, 그 침대에서 막 일어나갖고 이렇게 볼 이렇게 긁는 거 그러면서 5분만 더 막 이런 느낌으로 지금 졸고 계시는데 그러지 마. 자, 이게 대칭이동이에요. 그래서 대칭이동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253번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대칭이동 했는데 저거 여러분들 그림 그려가지고 꼭 한번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어? 저거 그림 그려가지고 꼭 한번 외워주셔야 돼요. 시간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저거 써가지고 외워봐. 시작. 이해됐어? 그럼 빨리 해. 뭘 써요? 아이씨, 이거요. 대칭이동의 모양 내가 그림까지 다 그려줬잖아. 그림 그림요? 그림 그리고 a, b를 y는 x에 대해서, 그러니까 x축 대칭시켜보고 y축 대칭시켜보고 y는 x 대칭시켜보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시켜서 그 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원점까지 대칭시켰을 때에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다 해보라고. 그래야지 된다고. 그래야지 할 수 있어요. 빨리 해봐. 펜 안 들어? 펜 들어. 펜 들어.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꼭 해봐야 돼요. 꼭 해봐야 돼요. 여기 개념 원리가 좀 짜증나게 돼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한 판에다가 이렇게 옮겨놨어. 개념 원리가 다 이걸 다 분리해서 해놔가지고 내가 한 편에다가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직접 해봐야지, 손으로 해봐야지 늘어. 2분이면 할 테니까 해봐. 특강 때문에 일주일 만에 양말에 또 구멍이 났어. 이거 지난주에 샀었거든? 근데 이거 신고 다니기 일주일 만에 또 구멍이 나네. 오래 서 있으면 양말 구멍 개빨리 나. 오늘 가다가 양말 사야 되겠다. 해보세요. 저거 직접 해봐야 돼. 손으로 익어야 됩니다. 우린 지금부터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문구 가지고 식과 점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저게 기본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도형을,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식을 보고 걔네들이 어떻게 변형되는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해보셔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손으로 직접 해보세요. 이거는 약과야. 여기서 더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저렇게 직선하고 점이 저런 것만 있진 않잖아요. 그쵸? y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도 대칭이동 시켜보고 어떠한 점을 a, b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보고 할 건데 그거는 오늘 하면 2시간 정도 걸릴 거거든? 그래서 일반 점과 일반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은 다음 시즌으로 넘길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일단 기본적인 대칭이동, 기본적인 점과 기본적인 선에 대한 대칭이동을 외우도록 합니다. 이걸 외워야 여러분들이 일반 직선 ax 플러스 b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 a, b라는 일반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만 외워. 평행이동은 도형과 점이 반대로, 평행이동은 도형과 점이 반대로, 대칭이동은 도형과 점이 같음, 대칭이동은 도형하고 점이 같음. 됐어? 평행이동은 점과 도형이 반대로, 대칭이동은 점과 도형이 같음. 어렵지 않죠? 그치, 그렇게 직접 해봐야지. 해보면 나중에 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지 이걸 봤을 때 바로바로 쓸 수 있어요. 손에 익혀, 눈으로만 익히지 말고 직접 그리고 해서 느껴봐. 대칭 이동하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저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요. 선생님, 네. 시험 때릴 때 음. 같은 학교끼리 합쳐요? 상관없을걸? 야, 같은 학교끼리 하면 진짜 개 힘들어. 왜요? 같은 학교를 묶으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다 있잖아. 그게 제일 힘들어. 그러면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대로 손해고, 그 다음에 조금 기초가 부족한 애들은 기초가 부족한 애들대로 손해고, 중간 애들은 또 중간 애들도 손해고, 에브리바디 손해야. 학교별로 묶으면. 수학은 학교별로 묶잖아? 에브리바디 손해야. 진짜로. 레벨별로 묶어서 같이 한꺼번에 가는 게 낫지. 어휴. 왜 학교별로 묶어줬으면 좋겠어? 아니요. 아, 그게 싫어서? 네. 안 해. 안 해. 그리고 제일 단점이 뭐야? 여자애들은 학교별로 묶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다 실력이 어떤지 아니까 그거 가지고 재더라고. 그거 가지고 재더라고. 여고생들은. 자, 다 해봤죠? 그럼 이거 가지고 안 해봤어 아직? 다 해봤죠? 자, 요거 가지고 한번 이거 이제 그 필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53번 볼게요. 아직 안 했어? 점점점을 하는 게 뭔 뜻이야? 점만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얘를 대칭 이동시킨 결과를 한번 표시해 보라는 거죠. 직접 해갖고. 자, 253번 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자, 253번 해주면 딱 이제 됩니다. 자, 거기 107페이지에 253번. 자, 마이너스 2,3을 첫 번째 여기 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어요. 그쵸? 그럼 뭐만 바뀌어? y좌표만 바뀌지. 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바뀌어요. 자, 그림 그려서 확인해 보세요. 마이너스 2, 3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x좌표는 그대로고 y좌표만 어떻게 대칭으로 변하죠. 그쵸?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반대 부호가 변합니다. 두 번째, 자, 얘를 갖다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제는 x좌표는 변하고 y좌표는 그대로 되겠죠. 얘를 y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가 변하고 y는 그대로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자, 원점은 뭐가 변한다? x하고 y는 그대로인데 얘네들의 부호만 동시에 변함. 됐죠? 그 다음에 직선 4번 y 꼴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x하고 y하고 자리가 바뀐다. 3, 마이너스 2로 바뀐다. 이렇게 해요. 됐나요? 자, 이제 얘는 지금 그 점이고요. 도형을 갖다가 실제로 대칭 이동을 시켜보자는 거야. 대칭 이동은 도형과 다음에 점이 똑같이 감. 자, 그러면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꼴 0을 1번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보세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 얘도 y 대신에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y가 마이너스 y로 바뀜. 그러면 3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으로 바뀌어요. 자, 두 번째, 얘를 어디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x가 뭐로 바뀐다? 마이너스 x로 바뀐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으로 고치면 돼. 다음 원점에 대해서 세 번째, 얘를 원점에 대해서 고치면 x하고 y가 모두 마이너스로만 바뀌죠. x하고 y가 모두 마이너스로만 바뀌죠.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으로 바뀌어요. 됐나요? 네 번째. 자, 이제 이거 지워도 되지? 아린이 스스로 해봤어? 이제 안 졸려? 그래요. 자, 네 번째. y 꼴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x하고 y가 바뀐다. 그치? 그
그래서 3x는 y로 마이너스 2의 저기 y 부분은 x로 플러스 1은 0 이렇게 바뀌어요. 어때? 대칭 이동은 할만하잖아. 쉽잖아. 쉬워 안 쉬워? 이해되죠? 가인이 쉬워 안 쉬워? 쉽죠? 나머지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포물선하고 원을 갖다가 대칭 이동을 시켜보면 확장을 시켜볼게. 255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에요. 대칭 이동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뭐뭐를 대신 넣는다를 해도 돼. 그럼 첫 번째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y 대신에 뭐가 들어가? 마이너스 y가 들어가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래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y를 곱해서 고쳐주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죠. 그림도 살펴봐야 돼요. 얘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니까 y는 중심의 좌표가 포물선 꼭지점의 좌표가 1,2고 아래를 볼록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떻게 가? 이쪽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중심의 좌표가 꼭지점의 좌표가 뭘로 바뀌었어요? 1, 마이너스 2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치? 모양도 알아둬야 돼요. 두 번째 미나 이해됐어? 네. 자 얘를 갖다가 어디에 대칭 이동시킨대요?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만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x로 바뀌어요. 따라서 y는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해도 x제곱은 안 바뀌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x의 제곱 얘만 플러스 2x 플러스 3으로 바뀌어요. 됐죠? 자 그럼 얘를 y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이게 이쪽으로 가서 요렇게 되겠지. y축 대칭. 자 세 번째 얘를 어디에다가 대칭 이동시키래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래요. 원점에 대해서.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y는 마이너스 y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x하고 y 자리는 안 바뀌어. 하지만 x하고 y의 부호만 바뀌어요. 는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해도 여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돼서 y 양쪽에다가 음수 곱해주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자 그래프도 이 점을 중심으로 이 점을 원점에다가 대칭 이동하니까 이 도형을 어떻게 해야 돼? 180도 회전 이동시켜야 되겠지. 180도 회오리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쪽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회전 이동. 됐니? 얘를 전체적으로 180도 회전 이동 시킨다. 됐나요? 나중에 이런 게 여러분들이 잘 되면은 봐. 어떠한 2차식이 있을 때 얘를 y 꼴 x를 대칭을 시키던지 이걸 할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그림 여러분들 대칭시키는 그림을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원도 한번 해볼게. 가연이가 이제 몸을 베베 꼬는 걸 보니 시간을 딱 봤거든? 1시간이 넘었어. 생체 시계. 우리 반에 시계가 없어도 제가 뭔가 몸을 꼬거나 이렇게 시작하면은 약 50분에서 1시간이 지난 거야. 근데 진짜 지났어. 자 잠깐 쉬었다가 필수 4번 5번 들어갈게요. 5분만 쉬었다 갑시다. 5분만. 필수 4번 갈게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평행은 그대로 평행은 반대 대칭은 그대로. 그러니까 평행이동보다는 대칭이동이 훨씬 문제 풀기가 조금은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필수 4번 문제 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번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6, 필수 4번 보면은 4,6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 자, 첫 번째 순서대로 4,6을 첫 번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 이렇게 시그널 주세요. 그러면은 뭐가 y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y가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y로 바뀌죠. 자, 그리고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하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4,6으로 x좌표가 바뀌어요. 그쵸? 그래서 두 점 PQ를 지나는 4,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4,6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두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첫 번째 y는 기울기부터 조질게요. 4에서 마이너스 4 빼면 8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6을 빼면 마이너스 12,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요. 한 점을 이걸로 잡은 거지. 됐어? 기억나시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억나왔나? 기억나왔나? 이런 씨. 다음 필수 5번 볼게요. 도형의 대칭 이동이죠? 원인데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꼴 0. 자, 얘를 갖다가 첫 번째 y 이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이 있어요. 그러면 x 대신에 y 이꼴 x니까 x하고 y하고 다 자리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 얘는 y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으로 바뀌어요. 됐어? 굳이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하자면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 원하고 다시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게 얘랑 일치한대요. 그러면 얘는 지금 도형 평행이동이니까 도형은 반대로 x 대신에 x-a의 제곱 플러스 y 대신에 y-b의 제곱 들어가고 사이에 x 대신에 x-a 들어가고 마이너스 2에 y 대신에 y-b 들어가서 플러스 1은 0 해서 전개해서 같다고 하면 개골 때리겠지. 그치? 싫잖아. 따라서 원의 그림을 그려서 해결할게요. 그림을 그려서 해결할게요. 첫 번째, 그럼 얘를 원의 방정식으로 바꾸면 x제곱 플러스 4x니까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얘 자체로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상수항은 여기 끝에 상수항 제곱한 거 4만 더해주면 되죠. 저게 부족했으니까. 자, 그러면 기본적인 원은요. 마이너스 2,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에요. 요건 이해되지? 과연 이건 이해되죠? 안 돼요?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고 반지름의 길이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이딴 식으로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이 원을 중심을 처음에 어디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1이라는 중심의 좌표가 뭐가 바뀌면서 x하고 y가 바뀌면서 첫 번째 1, 마이너스 2로 가게 되죠. 그래서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원은요. 똑같이 x축에 접하고 이건 이제 x-1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 플러스 2의 제곱은 4라고 쓸 수가 있겠지. 이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킨 원이 일치한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어디로 평행 이동돼요? 얘 봐봐. 이 원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걸 식에다 넣으면 식이 되게 지저분해지죠. 그쵸?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를 이동시킬게요. 얘 마이너스 2,1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 플러스 a 점은 그대로. 그치? 그 다음에 1 플러스 b로 평행 이동을 하고 평행 이동을 해도 그 원의 반지름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쵸?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얘하고 얘가 되면서 반지름이 4인 원이 나오지.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x에서 빼세요. x-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b-1의 제곱이 4 이렇게. 이게 원의 방정식이지. 중심의 좌표가 얘하고 얘인 원의 방정식은 x에서 얘 빼고 y에서 얘 뺀 거 제곱해서 반지름해준다.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a는 얼마고? 3이고 그리고 b는 얼마고? 마이너스 3이어서 a하고 b가 각각 3하고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a하고 b가 3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오지. 그래서 거기 보면 방정식을 세우고 있는데 방정식을 세우지 마시고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려. 그게 빨라. 이해됐어? 넥스트. 자,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자, 필수 6번은 써놓을래?
어떻게 써놓냐면 얘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해 안 돼 여전히? 나중에 보충 잡아달라고 해. 그럼 선생님이 시간 내가지고 해줄 테니까. 알겠어? 조교선생님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알겠어? 대신에 네가 시간 내달라고 하는 만큼 내가 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네가 시간 잡아. 됐어? 자, 필수 6번 보시면 첫 번째 y는 3x 플러스 2 이 직선의 방정식을 첫 번째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한 후에 두 번째 막 괴롭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 그가 평행 이동을 하고 대칭 이동을 한 게 2,1을 지난대요. 순서대로 합시다. 첫 번째 이 식을 x축에 대해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y는 그대로고 3에 x 대신에 x-a 반대로 들어가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걸 어디에 대해서 대칭시켰어?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y하고 x하고 부호가 바뀌지만 위치는 안 바뀌죠. 그래서 식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는 3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됐는데 얘가 2,1을 지나니까 y에다가 1 x에다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돼서 3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나요? 이렇게요. 됐죠? 깔끔하게. 그래서 연달아 이동할 때는 순서대로 이렇게 조져주시면 돼요. 됐나요? 어렵지 않지? 어려워? 어려워?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연습해야 돼. 필수 7번 배열표. 필수 7번 배열표. 자, 선분 길이 합이 최소값인데 보세요. A라는 점 0,2하고 7번 B라는 점 6,3이 있고요.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 자, 그럼 상태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A가 0,2고요. 0,2 A라는 점, 이 점. B가 6,3이야. 6,3이요. 그쵸? 이 점에 있어요. 6,3 A, B. 그리고 X축 위를 돌아다니는 점 P가 있어. P가 뭐 이런데 있어요. 그쵸? 자, P가 이런데 있다고 칠게. 자, 이때 A하고 P와 P하고 B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어떻게 해야지 최소로 될까요? 얘가 집중하세요. 이거 집중하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그래도 배운 거 기억하는 친구라면 무조건 어딘가를 대칭시킨다 이렇게 배웠을 거 아니야. 그치? 대칭시킨다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잘 들어.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좌표평면 위에서 점이 이동하는 방식을 아셔야 돼요.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점은 되게 바보 같아. 서진아 눈 떠야지. 점은요. 내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평행 이동할 때 얘를 x축의 이동과 y축의 이동으로 분리해서 얘를 항상 이제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좌표평면상의 최단거리도 얘가 x하고 y를 얼마만큼 이동을 해야지 그 합, 즉 피타고라스 얘가 제일 짧아지는가 그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볼게. 내가 A점에서 P점으로 다이렉트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항상 A에서 X축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B점으로 가야 돼요. 여기까지 해야됐죠. 이 흐름을 X와 Y의 움직임으로 분리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X는 어차피 내가 이렇게 가더라도 첫 번째 X축으로는 어차피 얼만큼 평행이동을 미리 해줘야 돼요. X축으로는 그냥 일단 A가 P로 가더라도 이만큼은 X만큼은 그대로 가야 되지. A가 P로 갈 때 X의 움직임의 길이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1로 갈 때도 X는 어차피 이만큼 움직여야 돼. 그치?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갈 때도 어차피 X는 이만큼 움직여야 돼요. 그쵸?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X는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만큼만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x의 길이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얘가 y의 움직임을 분리를 해볼게요. a에서 p로 가기 위해선 y가 얼만큼 가야 돼? 이만큼 한번 가봐야 되지. y만. 이게 다시 어디로 올라가? b로 올라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y로 다시 얼만큼 가야 돼? 이만큼 왔다가 다시 이렇게 3만큼을 다시 올라가야 되지. 그럼 y는 총 2만큼 갔다가 3만큼 가니까 얼마만큼? 5만큼 평행 이동한 거랑 똑같죠. y는. 맞아요? 그래서 얘를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피타고라스로 제일 짧은 길이 하기 위해서. 됐나요? 자, 그래서 분리해 볼게. 얘는 x축으로 항상 3만큼 이동하지. 그치? y축으로는 5만큼 왔다 갔다 하지. 2 갔다 3 왔잖아. 그러니까 얘가 제일 최단 거리일 때는 얘하고 얘의 길이 합인 루트에 25에다가 3도 하면 얼마냐? 34가 되는 거예요. 길이가, 최단 거리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단 거리의 움직임을 이렇게 x하고 y로 분리할 때 그래야지 얘가 이만큼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y가 가는 흐름을 전부 이만큼을 다 표시할 수 있으니까 얘를 x축에다가 대칭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추가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A, P, B, P 사이의 거리가 최소일 때 점 P의 위치는 무엇인가요를 따지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지. 서브 문제.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0,2고요. 이 점의 좌표가 뭐로 보내? 여기 있는 6,3이 6,-3으로 바뀌죠. 맞아요? 자, 그러면 보셔야 돼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y가 0일 때의 x절편을 구해줘도 되겠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닮음인 삼각형이 두 개가 계시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얘가 2대 3이죠. 즉 2대 5가 되지. 맞아? 다시 봐. 2대 5가 되잖아. 그러면 얘 길이 얼마였어? 3이었지. 그럼 K대 3도 K대 3도 2대 5가 되잖아요. 닮음. 그러면 x절편 쉽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점 P의 좌표는 뭐다? 저기 K 값인 5분의 6, 0이 우리가 원하는 P점이 되는 거지. 이게 추가 문제. 일어나야지. 거기서 잘 보시면 어떡해. 됐나요? 닮음. 근데 일단 요거 P점의 위치 좌표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못해도 이동의 흐름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 X하고 Y로 분리한다. 됐나요? 이게 자, 하나 더 해볼게. 왜냐면 이거 올림포스 고난도라고 해서 그 되게 어려운 문제집에 이런 거 나오거든? 그 문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기억해 볼 걸. 나중에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저랑 같이 해볼게요. 내가 가지고 와서. 어쨌든 최단거리 흐름은 어떻게 해결한다? X하고 Y의 움직임을 따로따로 분석해서 X하고 Y 최단거리를 이동하는 흐름으로 분석한다. 됐나요? 자, 그러면 266번이 똑같은 문제인데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268번 같은 거 한번 볼게. 자, 얘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볼래요? 그리고선 나랑 한번 얘가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 한번 볼게요. 2,3이 A 여기가 P 해봐 268번 해봐. 뭐 하세요? 해봐 2,3 여기가 6, 어? 내가 268번이라고 여기 썼잖아. 해봐요. 직접 해봐요. 여기가 P 그 다음에 Q가 있어요. 그러니까 P는 여기로 움직이고 Q는 아무 데나 움직이지. 그치? 그래서 A에서 출발해가지고 AP, PQ, QB로 이어지는 최소값 구하시오. 해봐. 서연이 답 나왔어? 쉽죠? 분석했더니.
이제 x를 얼마만큼 가야 되고 y가 얼마만큼 가야 되고 뻗어버리면 그냥 되게 쉬운 문제야. 대칭 생각하지 말고. 강호 나왔지? 아직이요. 아이. 대칭으로 생각하기 좀 더 쉽지 않아요? 나는 이거 x하고 y로 분리하는 게 쉽더라고. 그 원리가 그거잖아. 어차피 최단거리로 가요. 쭉 펴야 되니까. 그렇죠? 왜? 모르겠어요. 괜찮아. 근데 수업 시간에 잘 듣기만 하면 돼. 졸지 않고. 그래서 성실하게 듣기만 하면 보충이나 이런 건 내가 해주니까. 포기만 하지 마. 그리고 반복할 거야. 이거 걱정하지 마. 그래도 힘들어? 조용히 힘들지. 그래서 지금 분수 2가 힘들어. 그거 2번 하면 괜찮아. 처음은 원래 힘들어. 너 공수 1 할 때도 그랬잖아. 2차함수 할 때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죽을 거야. 아니야, 지금 좀 그나마 낫잖아. 지금은 그나마 좀 나을 거 아니야. 자, 268번 볼게요. 강호, 지우도 혹시 됐니? 안 됐어요? 볼게. 스타트는 어느 점이야? 내가 A점, A, P, P, Q, Q, B예요. 그쵸? 그래서 A에서 시작해가지고 P에 갔다가 Q에 갔다가 B로 간다는 걸 생각을 해보자. 됐어? 그러니까 출발해서 요렇게 가는데 그거의 최단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걸 X하고 Y의 움직임으로 먼저 분리해 볼게. 첫 번째, 가로 길이는 어차피 내가 A에서 P에 닿으려면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만큼 일단 가야 돼. 이만큼. 됐어? 그 다음에 Q 쪽으로 와도 다시 이만큼 와야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최종 목표는 B로 가는 거죠. 그럼 X축으로는 이만큼 갔다가 다시 6만큼을 추가로 움직인 게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 이게? 가인이 이해돼? 다시 봐. 내가 A점에서 B점으로 가야 되거든? 그 움직임을 그렇게 움직이려면 X는 괄호는 어차피 가로 움직임만 볼게. 이만큼 갔다가 다시 Q 있는 쪽으로 이만큼 갔다가 B로 가니까 최종적으로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기 위해 X축으로는 가로는 2에다가 6만큼을 더한 길이만큼 움직인 거지. 이해됐나요? 자, 세로를 볼게. 내가 A에서 출발해서 P로 가기 위해선 요만큼을 먼저 가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시 Q로 가기 위해선 이만큼을 가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에서 P에서 Q로 갈 때 세로는 얼만큼 움직였어? 3만큼 미리 움직였다고요. 됐지? 다시 봐. A가 세로축의 움직임은 P로 가기 위해서 이만큼 갔잖아. 그치? P에서 Q로 가기 위해서 이만큼 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A에서 P에서 Q로 갈 때 이미 3만큼을 움직인 거지. 맞아?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찍고 B로 가야 되니까 다시 얼만큼 움직인 거예요? 1만큼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3 갔다가 추가적으로 1만큼 움직인 거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가 8, 4 이렇게 되지? 여기가 4, 여기가 8 이렇게 되죠? 그럼 1대 2대 루트 5니까 여기 4 루트 5가 답이지. 이렇게. 그쵸?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 나중에 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 P나 이런 것들은 변동되는 점이잖아. Q하고는 변동되는 점이잖아요. 그쵸? 고정점은 A하고 B밖에 없지. 그래서 어차피 P하고 Q를 동시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점을 변동되는 벽에다가 대칭 이동시키고요. 거기서 이렇게 설명할 거야. 얘도 이쪽에다가 대칭 이동시켜서 얘를 이렇게 쭉 직선으로 이으면 그게 최소다. 근데 그게 어차피 이 이동이야. 이 이동이에요. 됐나요? 이해됐죠? 그래서 항상 얘를 X하고 Y로 분리해서 이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라. 보자. 여기 있다. 118페이지에 보시면요. 118페이지에 228번도 그렇게 좀 쉽게 할 수 있거든. 여기 볼게요. 네, 288번이요. 288이요? 288이요. 288. 288번. 118페이지 288번. 이거 뭐 간장 공장 공장장도 아니고 288에 188.
아니 118에 288. 자, 가로의 길이가 5, 세로의 길이가 6인 직사각형에서 P하고 여기 P라는 점이 있고요. Q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 Q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때 BP가 여기가 1만큼 여기가 B죠? 여기 A, B, C, A, B, C, D 이렇게. BP가 1이고 그 다음에 DQ도 1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P점하고 Q점은 고정되어 있는 거겠죠. 변 AB 위에 점이 X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DC 위에 Y가 있어. 자, 이때 보니까 PX 플러스 이 길이 더하기 XY 플러스 이 길이의 뭐 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자, 그럼 볼게. 얘도 똑같은 원리를 한번 해봅니다. 내가 P점에서 출발해서 Q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만큼 갔다가 다시 이만큼 왔다가 다시 얼만큼 와야 돼요. 요렇게 찢을게. 가로축으로는 이만큼 갔다가 그치? 이만큼 왔다가 다시 이리로 가야 되죠. 가로는 1 더하기 세로가 얼마지? 여기 왔다가 이만큼 갔으니까 얼마큼 갔어? 5만큼 갔죠. 1에서 5만큼 갔다가 다시 일로 가니까 가로는 최종적으로 6만큼, 7만큼 이동을 했어요. 됐어요? 자, 세로는 어떻게 이동을 하면 P에서 요렇게 봐봐. 여기를 자를 거예요. 그럼 X하고 Y의 좌표를 몰라도 내가 P에서 X까지 가기 위해서 세로 얼마큼 이동했어? 요만큼 이동했잖아.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서 Y로 가기 위해서 이만큼 이동했잖아요. Y에서 최종적으로 Q만큼 가기 위해서 이만큼 이동했잖아. 그러니까 Y축으로의 이동은 왔다 갔다가 없이 그냥 6만큼 이동한 거지. 그러니까 7, 6 이렇게 되니까 여기 피타고라스로 여기 길을 구할 수 있죠. 쉽죠? 최단 거리는 어떻게 분리하라? X하고 Y의 움직임으로 분리하라. 됐어? 그래서 얘는 대칭시키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288번은. 어디에 대칭시킬 거야? 그치?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X하고 Y로 분리를 해주시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앞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의 머리의 용량이 지금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하고 나서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면 머리가 과열돼요. 근데 좀 흐름만 보자. 우리가 지금 이거 흐름만 좀 소개할게요. 이건 다음 시즌에 할 거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에 익숙해진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한 게 특수한 직선과 단순히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만 했거든요. 평행 이동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게 좌표 평면 기준으로 위 아래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특정한 특수 직선 원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 근데 대칭 이동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따진 게 뭐였냐면 딱 고정되어 있는 되게 쉬운 형태의 y는 x, y는 마이너스 x, x축, y축, 원점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그런데 내가 어떠한 원을 자 이렇게 생긴 원이 있는데 얘를 A, B라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싶어요. 즉 일반 점에 대한 대칭 이동. 그래서 이만큼 가서 여기에 이렇게 이동시키고 싶어.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맞아? 또는 이러한 이 도형을 이렇게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가 아니라 이 딱으로 생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대칭 이동이 되는가? 이게 일반 점과 일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도형을 내가 왜 그렸겠어? 잘 봐요. 첫 번째, 만약에 내가 이 점을 A, B에서 대칭 이동을 시켰는데 그 결과가 C,D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한다면 얘는요. 얘하고 얘의 중점이지. 그치? 그래서 일반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이 점하고 이 점의 좌표를 평균을 한 게 A, B다.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점
조건이라고 불러요. 즉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은 이동 전과 이동 후가 그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동시키는 기준이 되는 점이 전후의 평균이 된다. 중점이 된다. 중점 조건. 자, 그 다음에 얘는 직선이니까 직선 따지면 뭐 보여야 돼요? 기울기 따져야 되죠? 기울기. 자, 이동 전과 이동 후의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와 이 대칭이 되는 기울기가 수직으로 만나는 걸 우리가 수직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점 위에 어떤 점은 이동 전과 이동 후의 점의 중점이다. 중점 조건이라고 하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걸 안 다음에 어떠한 도형이나 점을 일정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건 중점 조건을 따진다. 이렇게. 어떠한 도형이나 점을 어떠한 직선에 대해서 일반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그러면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모두 따져서 특정한 점을 구한다. 이렇게요. 복잡하겠죠. 실제로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특수 직선 x축, y축,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랑 도형을 다루는 걸 계속해서 방정식이 아니라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거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중점 조건 이런 것들도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림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습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식도 연습을 해줘야 되고 그림도 연습을 해주는 연습을 동시에 하셔야 돼요. 그림과 식을 동시에 다룬다. 알겠어? 그림과 식을 동시에 다룬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실력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식어 직선에 대한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다음 시즌 또는 시간 남을 때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드디어 도형 진짜 아이씨 오래 걸렸다. 집합, 명제 이쪽은 도형보다 좀 쉬워요. 도형 몰라도 이쪽은 좀 들을만 할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빠르게 기본적인 거 끝낼게요. 됐나요? 됐어요?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테스트 진행할게요. 숙제! 연습 문제 안 내줄게요. 어디까지만 하냐면 여러분들 연습 문제 빼놓고 268까지만 연습 문제 빼놓고 268까지만 해와. 알겠어?